메이저리그 역사상 최대 연장 계약금을 받는 투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데요. 잭 윌러 이야기입니다. 윌러는 필라델피아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1억 2,600만 달러, 약 1,727억 원, 정말 어마어마한 돈으로 연장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이 금액은 연 4,200만 달러, 한화로는 약 569억 원이나 됩니다. 사실 윌러는 필라델피아와 맺은 5년 계약이 올해로 끝이 나는 상황이었는데요. 10년 전 뉴욕 매치에서 데뷔한 윌러는 토미존 수술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래서 2015, 16년을 통째로 뛰지 못했는데, 이때 2015년은 매치가 월드 시리즈에 진출한 시기였었죠. 이 순간을 놓치면서 윌러는 포스트 시즌 데뷔가 매우 늦어져서 필라델피아 3년차인 지난해가 처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팔뚝 부상이 있어서 정규 시즌은 모두 소화하지 못했는데요. 그렇다면 필라델피아는 올해 34세로 적지 않은 나이인데다가 팔 부상으로 여러 차례 팀에서 이탈했던 투수를, 게다가 아직 계약도 안 끝났는데 왜 이렇게 서둘러 거액을 안겨준 것일까요? 사실 윌러는 필라델피아 유니폼을 입은 이후에 메이저리그 최고의 선발 투수 중 한 명으로 꼽히지만 아직까지 그의 성과를 입증할 사이 영상 트로피는 없는데도 말이죠. 그럼 우선 잭 윌러의 성적을 볼까요? 윌러는 지난 4시즌 동안 100일 경기에서 43승 25패, ERA 3.06을 기록했는데요. 이게 500이닝 이상을 던진 투수 중에 ERA 4위에 해당하는 기록이고 19.6의 BWAR과 19.3의 FWAR, 그러니까 승리 기여도가 투수 전체 1위에 해당합니다. 특히 윌러는 가을에 더 강했습니다. 지난 2시즌 동안 가을 야구 11경기에 등판했는데 4승, ERA 2.42를 기록할 만큼 정말 잘 던졌고, 평균 자책점 2.42는 메이저리그 역사상 포스트 시즌에서 10경기 이상 선발 등판한 투수 중 6위에 해당하는 기록인데다가, 또 이때 선발 등판에서 기록한 WHIP, 그러니까 이닝당 출루 허용률은 0.73으로 10경기 선발 기준 역사상 최고의 성적이에요. 이 윌러의 존재감 덕분에 필라델피아는 지난 2시즌 각각 월드 시리즈, 챔피언십 시리즈에 진출하면서 가을 야구의 강자로 자리매김한 것이죠. 윌러의 계약을 주도한 데이브 돈브로스키 필라델피아 필리스 사장이 윌러의 계약에 대해 전하길, 윌러는 최고의 빅게임 투수다, 포스트 시즌에서 윌러를 대신해서 마운드에 오를 선수가 떠오르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에서 연장 계약의 이유를 알 수 있고 윌러를 향한 필라델피아의 강한 신뢰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 계약은 적중해서 필라델피아는 앞으로 몇 년간 꾸준히 가을 야구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고, 에런 놀라와 함께 원투 펀치를 이끌겠고, 또 슈퍼스타 브라이스 하퍼가 존재하는 필라델피아는 정말 열정적인 팬들로 유명하죠. 특히 홈구장 시티즌스 뱅크파크에서 열리는 가을 야구에서 이 특유의 분위기가 원정팀의 기세를 압도하는데요. 그래서 윌러도 인터뷰에서 필리스 선수인 것을 정말 즐기고 있다고 했고, 필리스 팬들은 최고다, 시티즌스 뱅크파크에서 10월에 경기를 펼치는 것, 그만한 것은 없다, 이렇게 전한 바 있어서 커리어의 마침표를 팀과 함께 최고의 모습으로 찍고자 하는 에이스 잭 윌러의 다짐에 시티즌스 뱅크파크가 다시 한번 뜨거워질 준비를 마쳤습니다. 윌러의 아버지는 프로 경력은 없지만 아마 야구팀에서 선수로 활동했고, 어머니도 소프트볼 선수를 했고, 형 애덤 윌러도 뉴욕 양키스의 지명을 받을 만큼 윌러는 스포츠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타고난 덕분에 고교 시절부터 구속이 빨랐고 지역 고등학교를 모조리 제압할 만큼 압도적으로 잘 던졌고, 이때 완벽한 활약 덕에 2009년 드래프트에서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1라운드 전체 6번째 지명을 받고 프로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애초부터 이렇게 운동을 타고난 선수라도 예상과는 달리 심한 기복을 겪어서 잘 던지는 날엔 미친 듯 활약을 보이다 어떤 날엔 형편없이 부진한 모습을 보여서 좋을 때는 그야말로 압도적이고, 반대로 그러다 어느 날은 최악의 피칭을 보입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살펴보면, 윌러가 기복을 겪고 부진할 때를 보면 이 세퍼레이션이 무너지면서 팔 스윙이 늦는 단점을 보입니다. 이 윌러도 익스텐션이 기이할 정도로 긴 투수거든요. 그래서 체감 구속은 항상 그 이상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긴 익스텐션이 효과를 보려면 투구 리듬과 타이밍이 항상 일정해야 해요. 그런데 어째서인지 이 위치에서 공을 글러브에서 꺼내고 세퍼레이션이 되어야 하는 이때, 컨디션이 나쁜 날엔 공을 늦게 꺼내면서 투구 리듬도 타이밍도 전부 문제가 생깁니다.
물론 공을 늦게 꺼내도 몸을 따라갈 팔 스피드는 있죠. 하지만 암 스피드가 나오지 않는 날엔 그야말로 탈탈 털리는 겁니다. 투수 코치는 투수의 패스트볼 제구만 봐도 그 투수가 컨디션이 좋은지 나쁜지 대번에 알죠. 투구 밸런스가 안 잡히는 투수는 당장 간단한 패스트볼 제구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투구 리듬이나 타이밍은 가르치기가 참 까다로운 영역이에요. 이렇게 운동 능력을 타고난 윌러도 밸런스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는 걸 이토록 어려워하는 걸 보면 던지는 게 말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 능력을 남들 눈에 보일 때는 구속, 빠르게 던지는 것, 스피드, 빠르게 달리는 것, 이런 부분을 평가하지만 제가 판단할 때 투수의 운동 능력은 공을 던질 때 얼마나 일정하게 던질 수 있느냐, 계속해서 반복적인 동작을 하기 위해 얼마나 일관성을 갖느냐를 운동 능력의 발휘로 보는 겁니다. 윌러는 평균 95마일, 최대 100마일의 이 위력적인 포심 패스트볼이 만점 플러스 피치로 평가받습니다. 이외 싱커, 스위퍼, 커터, 커브, 스플리터를 골고루 섞어 던지지만 역시 주력 구종은 41%의 비율로 자주 구사하는 이 패스트볼입니다. 토미존 수술 경력이 있는 윌러는 지난해 팔뚝 부상으로 정규 시즌 153이닝만 소화했죠. 9월에 복귀했지만 부상 때문에 포스트 시즌에서 어떤 모습일지는 미지수였었죠. 하지만 윌러를 향한 걱정은 기우였습니다. 윌러는 포스트 시즌에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어서 빅게임 피처라고 불리고 있고 그의 통산 포스트 시즌 WHIP는 역대 1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팔 부상 전력이 있는 윌러는 어떻게 내구성 부분에서 우려를 지우고 있는 걸까요? 스포츠 과학이 발달하면서 팔에 무리가 최대한 덜 가는 투구 방법을 연구해보고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 공을 빠르게 던진다는 것은 팔을 소모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도 부상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팔이 아닌 몸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팔을 들어 올리고 회전할 때 팔이 아닌 이 옆구리와 광배근에 의존하면 팔의 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윌러는 팔이 아닌 이 옆구리를 들어 올린다고 생각하면서 던지고 있고 몸 근육을 최대한 활용해 던지는 것이라서 아마추어들이 반드시 참고해야 하는 동작입니다. 벌써부터 필라델피아 역대 최고의 투수 연장 계약이라는 칭송을 받고 있는 잭 윌러. 필라델피아와 계약할 당시만 하더라도 내구성에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이닝히터의 면모를 보이면서 해자 계약이라는 평가로 바꾼 잭 윌러. 윌러를 앞세운 필라델피아는 앞으로 몇 년간 꾸준히 가을 야구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이번 포스트 시즌 필라델피아와 윌러는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